배달용 전기자전거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기자전거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전기자전거 종류도 많고 개개인의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너무 난감한 질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뜻 얘기해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배달 시간, 주행 방법, 도로 환경, 배터리 위치, 자전거 내구성, AS, 금액. 일단 제 이야기를 따라 이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보고 기준을 세워가면 좀 더 배달용 전기자전거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연속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쭉 8시간 배달할 생각이다. 아니면 점심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 배달하고 쉬었다가 다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배달할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요. 배달 시간은 배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에서 배터리는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배터리 스펙을 볼 때 전압, 볼트, 전류 암페어가 나와 있습니다. 볼트와 암페어를 곱하면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 나옵니다. 여러가지 주행 환경에 따라 전력 소모가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볼트와 암페어가 높을수록 사용시간이 길어집니다. 36V 14A와 48V 14A는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조건으로 주행할 경우 48V 14A가 더 오래 주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자전거 스펙에 나와 있는 주행 가능 거리는 단순한 계산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릅니다. 탑승자의 체중, 노면 상태, 오르막길 유무, 온도, 주행 방법 등등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믿지는 마시고 참고사항 정도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은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시간이 생깁니다. 이때 충전기 성능에 따라 충전 시간도 달라집니다. 만약 같은 전압의 3A 충전기를 사용해서 12A 배터리를 충전하면 12 나누기 3을 하면 4시간의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충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끝까지 다 써서 방전시키는 것보다 전력이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충전하는 게 배터리 성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좀 더 여유있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주행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전기자전거는 주행 방식에 따라 파스와 스로틀로 나눠집니다. 파스는 페달을 돌리면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스로틀은 오토바이처럼 레버를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면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파스는 1단에서 5단 이런 식으로 단수가 있고, 단수에 따라 모터 힘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파스는 페달을 도와주는 역할이라 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갑니다. 스로틀은 모터의 힘만으로 작동합니다. 파스 단수가 높을수록 체력 소모가 적어지고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빨라집니다. 풀 스로틀 주행 시 배터리 소모가 더 빠르고, 스로틀과 파스를 같이 작동하면 소모량이 더 많아집니다. 배터리 소모가 빠르지만 평균 속도를 올리고 싶으면 스로틀 위주로 주행하고, 주행 시간을 최대로 늘리고 싶다면 파스 1단 위주의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에 배달을 하려면 여분의 배터리를 거치할 것도 필요합니다. 추가 배터리가 장착 가능하게 나온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 추가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 장착이 가능한 제품인지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 구매를 하고 싶어도 자전거 여건이 안되면 장착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짐바지의 최대 적재량 무게가 높지 않다면 배터리는 짐바지에 위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자체에 진동과 충격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 않아서 짐바지에 위치시키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배달 지역의 도로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오르막이 많은 곳이나 평지가 많은 곳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압 볼트, 출력 와트가 좋을수록 등판력이 좋습니다. 오르막이 많은 곳, 경사가 심한 곳이라면 전압과 출력이 좋은 제품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이상 주행 시 동력이 작동하지 않고, 자전거 무게 30kg 미만, 모터 출력 500W 이하, 그리고 KC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현재 많이 출시되는 500W의 스펙까지 자전거 도로로 달릴 수 있고, 웬만한 오르막길은 오를 수 있는 현재 제일 무난한 스펙입니다. 급경사가 심한 곳 또는 주거지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지 않아 배달 범위가 넓은 곳은 도로 주행만 가능한 500W가 넘는 고출력 제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신 출력과 속도가 높아질수록 배터리 소모도 빨라지는 것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덕을 많이 다녀도 배터리 소모가 빨라집니다. 전격 출력과 최대 출력은 다른 의미니까 잘 확인하시고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출력은 순간적인 수치입니다.
네 번째, 배터리 위치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배터리 위치는 안장형으로 된 제품도 있고 프레임 쪽에 위치한 제품도 있고 다양합니다. 우선 짐바지 쪽에 배달 가방을 설치한다는 가정을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배터리를 빼야 되는데 배달 가방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충전할 때 배터리를 빼서 충전할지 안 빼고 바로 충전할지 추가 배터리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지 등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배터리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 안전용 배터리는 추가로 들고 다니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안장을 너무 내릴 경우 단자가 바닥에 걸릴 수도 있어서 배터리 선이 손상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탑 튜브에 높게 위치한 제품도 있습니다. 짐바지에 배달 가방이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내릴 때 발을 짐바지 쪽으로 해서 탑승은 어렵습니다. 발을 앞으로 해서 타야 됩니다. 자전거 프레임이 너무 높을 경우 타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내구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배달용 자전거는 일반 레저용과 달리 주행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배달 가방에 음식이나 물건들을 싣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도로 정비가 안 된 곳도 많고 은근히 턱도 많습니다. 브레이크 잡는 횟수도 많고요. 음식을 싣고 울퉁불퉁한 곳을 다니다 보면 자전거에 좀 더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충격이 가해지는 힘이 더 크겠죠. 자전거에는 최대 하중이 있고 또 짐바지에도 최대 적재 하중이 있습니다. 최대 하중 100kg 자전거의 경우 만약 본인 몸무게가 100kg에 가깝다면 배달 가방과 그 안의 내용물 또는 그 밖의 액세서리 등의 무게까지 합한다면 자전거가 버티기에는 힘들 겁니다. 어떤 제품이든 허용된 범위가 있다면 100%를 채우기보다는 80%, 70% 이런 식으로 최대치보다 가능한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게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이식 자전거는 최대 하중에 가까울수록 프레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접이식 자전거는 가급적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달용이기 때문에 짐바지의 여부와 최대 적재 무게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배달용으로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본 경우는 AS를 막기 위해 처음 접어봤습니다. 사실 접이식 때문에 샀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접이식을 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100만원대 자전거들이 대부분 접이식일 겁니다. 짐바지 최대 하중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 이상 투자하자니 금액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떤 제품을 딱 추천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AS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기자전거는 자동차 오토바이에 비하면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뽑기운이 따르고요. 전기자전거를 잘 아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셀프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AS 맡기기 편한 곳에서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모든 자전거 대리점이 전기자전거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를 취급한다고 해도 대리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는 안 봐주려고 합니다. 또 그 브랜드를 취급하는 대리점이라고 해도 본인들이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면 잘 안 봐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치나 서비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방문 구매를 추천드리고 구매 전에 꼭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신체 사이즈와 자전거가 잘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내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액을 생각할 때는 추가 배터리를 구매할 것이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달 관련 장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배달 가방, 핸드폰 거치대, 헬멧 등 구입 비용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달용 전기자전거 구입 전 알고 있으면 좋은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전기자전거와 조금 친해지셨을 겁니다. 좀 더 친해지고 싶다면 한 번 더 시청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조언해주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의 자금, 목적,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하고 적절한 제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까지 마음에 든다면 정말 좋겠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끌리는 제품들을 골라 AS 받기 좋은 대리점에서 직접 보고 시승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좋은 자전거를 찾는 것도 중요한 만큼 꾸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얘기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